네, 안녕하세요. 필쌤 영어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영상이니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오하고,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차피 그냥 미친 척 되게 재밌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그냥 해봅시다. 아셨죠? 자, 어법 문제예요, 이거는. 어법 문제는, 비교적 뭐 덜 골치 아프죠, 그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그만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대시라는 요거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리고 뒤를 본다. 자, 가리고 뒤를 봐서 완벽한 절이 오는지 아니면 빠진 명사가 있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뒤를 먼저 보는 겁니다. 뒤를 본다. 빠진 명사 있는지 본다. 자, they often respond in ways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맞는 말이죠. 빠진 명사 없죠? 그럼 대신 뭐예요? 대신 뭐예요? 접속사 대. 대답 다 하셨죠, 여러분들? 자, 접속사 대십니다. 뭐 의미는 제가 보통 해석 안 하는데 make little sense 이것만 좀 가르쳐 주고 싶네요. little이라는 건 반드시 부정어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make sense는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말이 된다. 말이 된다. It makes sense. 그건 말이 돼. It doesn't make sense. 그건 말이 안 되는데 it doesn't make sense. seemingly make sense. 겉보기엔 말이 된다인데요. little이죠. 겉보기엔 말이 안 된다. 겉보기에는 말이 안 돼 보이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뭐 1대1로 가르치는 학생이면 이것도 해석도 좀 시켰을 것 같은데 이건 어법 문제가 주의이기 때문에 해석은 잘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눈뜨 요로 몇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게 눈에 띄어서 그것만 한번 짚어봤어요. 하여튼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that 뒤를 봐서 완벽한 절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that은 접속사 that이다. 자, 그럼 끝났다, 맞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냐? 아닙니다. 이제 앞을 봐서 왜 대절이 여기에 오는가를 규명하셔야 됩니다. 왜 대절이 여기에 오는 게 맞는가? 자, 왜 맞냐? Humans are so averse to feeling that 자, 이거죠, 이거. So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 싫은 나머지 so that 구문, 그죠? that 그래서 그들은 겉보기에는 말이 안 돼 보이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so that 구문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so that 구문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2번 what. 2번 what은 바로 복습하게 되네요. 1번이랑 풀이 방법이 같습니다. 가리고 뒤를 본다. 마찬가지로 빠진 명사가 있는지 따져본다. People do as opposed to 여기 빠져있죠. 여기 빠져있잖아. 그죠? 요거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미리 아시는 학생도 있으실 텐데 우리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 가리고 뒤를 봐서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 근데 비어있는 자리 거기를 잡아내요. People do something as opposed to the kind who 이렇게 그죠? 주주주주주주 뒤는 뒤에 뭐 여기 됐고 people do 그죠? 요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 자리가 누구 자리? 왓의 자리.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한 세트구나. what people do. 여기 이렇게 한 세트구나. what people do가 한 세트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끝이냐? 1번과 똑같아요. 앞을 봐서 이게 올바로 쓰여져 있는지를 what people do가 올바로 쓰여진 건지를 봅니다. 그럴 때 봐야 되는 게 바로 선행사 여부예요.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아까 접속사 대세 경우에는 앞에 요 so that 구문 같은 거를 지금 발견을 했죠. 100%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뭘 보는 거냐? 선행사를 보는 거예요, 얘는. 자, what의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나요? 없나요? 네. who actually study라는 동사 나오고 여기 명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없으므로 맞습니다.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두 군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뒤에서 빠진 명사 자리가 있어야 되고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 what의 경우는 그렇게 푸는 거죠. 그죠? 뒤를 먼저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항상 1번이나 2번 같은 이런 접속사류 문제는 가리고 뒤를 먼저 본 뒤 그 다음 앞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3번 it 요거는 뭐가 맞나 한번 볼까요? Even if it cost them money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cost them money 그렇게 하는데 돈을 지불하게끔 비용 청구를 한다. 돈이 들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해석도 금방 되는데요. 왜 될까요? 해석이 to do so가 진주어니까. 이시 가져오고 to do so 투부정사가 진주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시구나 맞구나 이러시면 돼요.
아셨죠? it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거를 그냥 지시대명사, 그냥 가리키는 거, 그죠? 그럴 때는 it이어야 돼, they여야 돼,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단수 복수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같은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요거는 뭐 it이어야 돼, that이어야 돼, 이런 거겠죠. 혹은 비인칭 주어 it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it이어야 돼, that이어야 돼, 그것도 그거고요. 또 it이 다른 때가 어쩔 때가 있냐면 또 which이어야 돼. it이어야 돼, which이어야 돼, 요거일 때도 있어요. 지금은 접속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even if라는 명백히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런 이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가주어 진주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 it이 있습니다. it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영상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만 일단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연히 만난 것만 일단 가르쳐요. 다른 거 막 질비하게 막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요. 다른 영상 보세요. 다른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아셨죠? it은 일단 이렇게도 it을 보는 것 중에 이런 것도 하나 있다. 자, 4번 refused. 자, refused는 이건 뭘까요? 여기 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병렬 구조 문제입니다. 자, 동사류 문제는 일단 원칙적으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 되고요. 문장 구조 분석, 뭐 SVO 이렇게 하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면과 동시에 이게 병렬 구조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건 좀 약간 얕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5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장도 짧으네요. 되게 편하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굉장히 편하네요. 그죠? 이거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 refused가 된다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refused면 offered랑 병렬 구조가 된 거죠. 그죠? 근데 다른 후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죠. 여기 take. 그죠? 그러니까 refuge가 돼야 되는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두 가지가 지금 후보입니다. 자, 5월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애들 중에서 refused 요 자리에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일단 모으세요. 동사류들이죠. 그러니까 동사라든가 지금과 같은 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혹은 what,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될 수가 있어요. is가, 그지? 요것도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건 일단은 어, 음, 아닌 걸로 보여요. 일단은 원래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그러면 양쪽을 그러면 이렇게 후보들을 본 다음에 그럼 뭐 하냐? 이제 양쪽을 다 이제 따져 보는 거예요. He can take what's offered or refuse to take anything. He can take what's offered or refuse to take anything. 자, 두 개를 이거를 먼저 읽고 이거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He can take what's offered or refuse to take anything. He can take what's offered or refuse to take anything. 발음이 너무 비슷하죠. 드와 투가 너무 연음으로 붙으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찍지 말고 의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읽으면서 He can take what's offered. 그는 제공되어진 것을 받아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다. 모든 가져가는 것은 아예 거절해 버릴 수도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refused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뜻이 그렇잖아요. 이 생각해 봐. 그는 제공되어진 것을 받아갈 수도 있고 제공되어진 것을 안 받아갈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럼 anything, take anything은 나 아무것도 안 가질래 이런 뜻이에요. 그죠? 왜냐면 refuse가 들어갔으니까 refuse to 거절한다. to take anything 아무것도 안 가져 뭐 하나라도 가져가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There's no room for negotiation.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협상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그게 맞죠. 만약에 이게 refused라면 어떻게 되냐면 he can take what's offered or refused to take anything. 뭐라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공되어진 것이나 거절받은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러는데요. to take anything이라는 말과 he can take라는 말이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왜 그런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 what's offered or what's refused라고 하면 뭐는 제공되어진 것도 있고 그 사람에게 의해 거절받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공되어진 것과 거절받은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 저게 붙는 것도 이상하고 뭐를 거절받은 것을 가져간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되죠, 좀. 얘 줘야 가져가지 뭘 거절했는데 뭘 가져가고 그게 그죠? 이상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앞뒤 맥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She then 그런 다음에 has the opportunity to offer some amount of it. 앞에부터 갈까요? One person in a pair. 어떤 짝으로 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is given some money. 돈을 좀 받습니다. 10달러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어요. To her partner. 파트너한테 야, 여기에 일부를 나 5달러 가질래? 이런 식으로 10달러 중에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그러면 네 파트너는 오직 두 가지 옵션밖에는 없어요. 여기 다 나오네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제공된 것 그대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받거나 꺼져 이렇게 하거나 그죠? There's no room for negotiation. negotiation 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That's why it's called the ultimatum game. 그래서 이게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협상이 더 이상 없는 거니까, 그죠? 너무 맞죠? 네, 그래서 4번 refuse로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자, 이렇게 찾으셨어야 돼요.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은데요. 지금 그래서 내용도 좀 읽어드린 건데요. 요때는 좀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안 보고도 또 맞추는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또 이렇게 계속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이 문제가 참 잘 낸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뒤의 맥락을 보지 않고서는 조금 답을 맞출 때 약간 궁색해지는 약간 아까 전에도 제가 이거를 그냥 병렬 구조 문제로 소개를 했는데요. 설명을 하긴 했지만 어영부영 억지로 설명을 하고 하긴 했지만요. 그냥 좀 영어를 많이 접해본 사람은 그냥 리퓨즈 쪽이 왠지 끌렸을 거예요. 그냥 센스로. 근데 그런 사람 아니면 원래 그게 약간 논리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문장의 앞에부터 쭉 읽어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 잘 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내용을 알아야 앞뒤를 알아야 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드릴게요. 5번까지 푼 다음에. 자, 5번 요 리빙이라는 건 이제 분사죠. 생김새가 딱 분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분사 자리가 맞는가? 1단계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사가 여기 오는 게 맞니? 제자리 맞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문장 구조 분석을 합니다. 1단계 문장 구조 분석. 자, many people offer 동사죠. equal split. 똑같은 몫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to the partner에게. 그러면서 코마만 찍고 뒤에 나오니까 분사 나오는 거 너무나도 옳죠. 문장 구조 분석상 분사가 나올 자리인 거는 옳다. 1단계 체크. 그럼 2단계는 뭐냐? 당연하죠. live든지 left든지, 그죠? live든지 left든지, 요거, living인지 left인지, 그죠? 어, living인지 left인지를 좀 봐야 돼요. 수동능동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동능동을 봐야 되죠. 자, leaving both individual happy, left both individual happy. 어디가 맞나요? 지금 이게 맞죠? 이 자체로 맞죠? 요거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1, 2단계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 번 계속 제가 어떤 세트에 맞춰서 어떤 나름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는 것 같지가 않고 쓰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죠? 맨날 맨날?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수능 어법 공부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이에요. 그냥 체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은 지금 어법을 가르치거나 지금 아니면은 뭐 독해를 가르치거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목표가 여러분들 뭐 이해도 아니고 그냥 체득 바로 그냥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저의 목표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 4번에서 잠깐 말하다가 만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장 저하고 공부를 오래 한 학생들한테는 어법 문제를 풀 때 마지막에 가선 끝판왕이 되면 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요렇게만 보고 풀라고 다 말하다가요. 이제 완전 끝판왕, 이제 막 1등급은 확실하게 나오는 성적점 됐을 때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어법 문제도 앞에부터 그냥 읽어. 그냥 읽으면서 풀어. 읽으면서 그냥 앞으로부터 쭉 읽으면서 이상한데 맞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해석하다 보면 맞는지 틀린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풀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만 보면서 푸는 기법이 개발된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다 읽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속속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앞뒤 맥락과 문맥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법 푸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문법 푸는데도. 그러니까 앞에부터 쭉 읽는 게 나쁠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건 또 뭐냐 그러면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28번 같은, 지금 이 문제 같은, 이런 난이도가 조금 높은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내용을 알아서 나쁠 것도 없고, 내용을 알면 꼭 알아야만 되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은 있어요, 이렇게. 어, 진짜, 어쩌다 한 번이지만, 진짜 어쩌다 한 번이긴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 지금 좀 끝판왕인 학생들은, 어느 정도 나머지 되게 다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그냥 읽으면서 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 단계가 가기 전에 학생들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또 하는 이유가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글을 빨리 읽는 거는 기본이니까 글을 빨리 읽을 테니까 거기에서 시간 뺏긴다는 거를 감안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워낙 빨리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그렇게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하나만 보면서 이렇게 푸시도록 하고요. 여기가 애매한데, 이상한데 하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 얘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골라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직 내가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보시는 분들 중에 속도가 내가 되게 빠르다, 나는 그걸 커버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충분히 해도 되고요. 그죠? 그거는 근데 좀 한번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좀 이제 받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괜히 얘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잡는 거니까. 근데 그 총력을 기울이는 게 그들에게는 큰 문제는 아닌 거일 때 아는 그런 학생들한테만 추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아셨죠? 네. 필생 영어 채널의 영상들을 기준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들 실력 많이 향상되실 거고요. 좀 부족하다, 모자르다, 좀 더 직접적인 코칭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마다 카톡 아이디를 남겨놨으니까요. 카톡 아이디 보시고 저한테 바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공부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 여부에 따라서요. 그죠? 그래서 한번 또 뭘 또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